세금이 정말 수억 원대로 나올 거니까 강남에 세 채면 자녀분들이나 이제 가족들에게 증여하는 거를 1차적으로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택을 좀 처분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주택보다는 수익이 좀 되는 그런 상업용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하진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농협은행 올백 자문센터 김효선 수석위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 게 공시가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뭐 공시가격 폭탄이라도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9.08% 올랐다고 하는데 국토부는 뭐 1주택자에 대해서 보유세라든지 이제 뭐 건보료 부담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현장에서 좀 다른 분위기일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는 19.08% 올라가고 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70% 넘게 상승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다. 뭐 벌금 내는 것 같다라는 목소리들도 좀 있었고요.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공시지가라는 게 시세에 준하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공시지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전 가격으로 팔면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해서 반응들은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은행에서 올백 자문센터에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랑 뭐 세무사분들 그리고 금융 전문가가 함께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의 상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많이 좀 자산가 분들은 작년부터 이게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상담이 진행이 됐던 경우들이 많이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번 이 건으로 인해서 상담이 폭주하지는 사실 좀 않았고요. 이전의 상담들을 좀 분류를 보면은 일단은 다주택자 분들이나 자산 규모가 크신 분들이 갖고 있는 주택들을 어떻게 솔루션을 해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좀 많으셨고, 예를 들어서 세 채 정도 가지고 계셨던 사업하시는 고객님이 계셨는데 작년에 11월에 이제 공시지가 인상에 대한 로드맵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710 대책 때 세금에 대한 뭐 취득 그리고 보유, 양도 단계에서의 점차적인 모든 세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고민을 그때부터 좀 하시면서 이제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거를 매각해야 될지, 그리고 뭐 증여 이슈가 있으신 분은 이제 증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셔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들한테 한 채를 주고 또 한 채는 금매로 빨리 좀 매각을 하셨거든요. 매각 대금으로는 아들 세금을 좀 처리하시고 나머지는 금융 쪽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자산 배분배 하시는 그런 상담류가 제일 좀 많았고요. 또 좀 약간 특이한 상담 같은 경우는 1주택자 분들이 오히려 갈아타기 상담들이 좀 있었습니다. 소위. 네.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더 집중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좀 갈아타기에 대한 그 상담이 많으셨어요? 그 인식들이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가속화되다 보니까 지금이 아니면 서울, 또 서울 안에서도 입지가 좀 더 좋은 곳으로 입성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인식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주택을 매각하시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랑 합쳐서 조금 더 좋은 입지 쪽으로 옮겨가는 타이밍이 맞느냐, 뭐 이런 상담들이 또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현실화율이 70.2%라서 작년보다 1.2%포인트밖에 안 올랐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이제 급격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면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언론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시뮬레이션도 여러 가지 좀 많이 보셨겠지만 1주택자들이 지금 15억 정도 시세가 있는 아파트를 갖고 계셨을 때 공시지가가 거기에 70% 정도면 한 10억 정도 하잖아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세를 합쳐서 320만 원 정도, 이제 21년 올해는 한 45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600만 원 정도, 그리고 2024년도가 되면은 거의 1,00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년만 되더라도 이게 말이 600만 원이지 사실 이걸 연간 600이면은 월로 환산하면은 50만 원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내 집에 살고 1주택자인데 이제 세금으로 5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반응들이 좀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제 좀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많지는 않은 상태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매물이 지금까지 준비가 좀 안 된 분들은 그 6월 달까지 또 양도세 유예 기간이라서
6월이 지나면은 세금이 10%포인트 또 올라가거든요. 매각을 할 때 내는 세금이. 그래서 일부 이제 매물들이 시장에 출하될 수는 있기는 할 것 같은데 6월에 이제 세금 처리까지 하려면 사실 한 4월 정도부터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4월 달에 매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좀 관망을 해볼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증가하는 보유세를 임대차 시장에 이제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도 가장 리스크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네,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얘기 나눴던 그 600만 원 정도 됐을 때 월 50만 원 정도의 중부세를 부담하게 된다면 다주택자들은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그렇다면 이거 계속 갖고 가면서 소위 버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월세를 받으셔서 세금 쪽을 충당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임대차 보호 3법도 개정이 돼서 좀 그 강화가 되긴 했지만 그 갱신 기간이 끝난 후에 재계약을 할 때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전세가 많이 월세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월세도 좀 많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임대차 시장 불안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만약에 이제 강남에 뭐 한 세 채 정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다 어떻게 하라고 좀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만약에 본인의 생각이나 성향이나 이제 가정에 대한 이런 배경들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일단은 세금이 정말 수억 원대로 나올 거니까 강남에 세 채면 자녀분들이나 이제 가족들에게 증여하는 거를 1차적으로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많은 가장 큰 좀 자산에 대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사실 너무 큰 거거든요. 강남에 세 채 정도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한 80% 이상은 다 부동산 자산이고 부동산 자산 중에서도 주택에 좀 많이 치중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사실 다주택자는 이건 논란의 여지는 있긴 하지만 이게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투기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고 또 기간이 장기간이 아니라 단기간이면 좀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주택을 좀 처분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이제 세금 규제나 이런 게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 증여나 매각 쪽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그 중에 일부들은 이제 금융 쪽으로 조금 배분을 맞추시는 게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실 세금에 대한 니즈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세금을 낼 수 있는 정도는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강남에 세 채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주택을 좀 매각하셔서 증여나 뭐 여러 가지 통해 처분하시고 현금 쪽으로 비중을 맞추시고 주택보다는 뭐 수익이 좀 되는 그런 상업용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가장 난감한 분들은 은퇴한 1주택자들이 아니실까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좀 뭐 상담 이거를 계속 갖고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뭐 이거를 좀 축소하고 뭐 다른 대체 투자하는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상담도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제일 지금 사실 난감하고 좀 억울할 수 있는 분들이 고령자분들이나 좀 소득이 일정치 않은 내가 그냥 거기 살고 있었을 뿐인데 세금이 올라간 이런 분들이실 텐데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다주택자가 아니면 사실 뭐 매물을 처리하고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많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고령자나 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세액공제를 조금 더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동명의 했을 때. 그래서 단독명의이신 분들은 이제 공동명의를 할지 말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공동명의를 할 때는 이게 공짜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이제 증여를 하려면 증여세나 취득세 같은 게 나오니까 증여세, 취득세를 한번 보시고 했을 때 보유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공동명의 하나의 또 장점은 나중에 매각할 때도 두 사람으로 명의가 나눠지니까 예를 들어 시세 차익이 뭐 4억 생겼을 때 4억에 대한 세율과 그 각각 갖고 있는 2억 원씩에 대한 세율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도소득세도 낮아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비교해 보셔서 명의를 분산하는 거를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공제가 되고 좀 완화시켜주는 정책들이 좀 다양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령자나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의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최근에 몇 년 동안 사실 30대, 40대 분들이
영끌, 소위 영끌을 네, 통해서 네. 주택 마련을 많이 하셨잖아요. 대출을 뭐 과도하게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에 대한 뭐 찬반을 좀 떠나서 사실 젊은 사람들은 상속이나 증여받지 않으면 그냥 내 돈으로 사실 서울에 있는 집 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좀 대안들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랑 유사한 국외의 세금을 좀 보니까 프랑스의 부유세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2018년도부터 이제 프랑스에서 부유세를 걷기 시작했는데 부유세의 경우에는 전체 그 집값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대출 부분을 제한, 실제 그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정말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좀 부유세를 완화시켜주는 방향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가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요즘은 워낙 이제 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다 보니까 뭐 말씀하신 세금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대출 규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가 투자에 대한 좀 상담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느 정도 좀 늘었거나 뭐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으세요? 정말 많이 늘었어요. 예, 작년에 이것도 710 대책을 기점으로 저희 센터 내 상담 통계를 좀 보니까 그 이전에는 주택에 대한 상담이 아무래도 전체 한 70% 정도가 됐다면 710 대책 이후로는 반대로 이제 빌딩, 꼬마 빌딩 소위 이 상담 비중이 70% 정도로 좀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출이나 세금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이제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소위 뭐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한 개 더 사는 수요는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중에 너무 좀 현금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산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대출이나 뭐 세금 규제가 있는 주택보다는 상가나 이제 토지 쪽으로 많이 보시고요.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대출이 조금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담보대출 같은 것도 자유롭고, 그리고 꼬마 빌딩 같은 것들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도 제외될 확률이 좀 높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좀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좀 많이 이제 속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